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서경 세력의 부상과 묘청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자겸 치하에서 생사를 오갔던 인종이 이제 이자겸과 측중경을 제거하고 과연 누구와 손잡고 전국을 끌어갈지 궁금해집니다. 네. 인종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던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권신이 될 수 있었던 척준경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신하들 이렇게 보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저들 중에 또 누가 이자겸을 대신할까 이런 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지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정지상은 앞서 보았던 척준경을 이제 상수한장으로 탄핵해서 이제 쫓아낸 인물이잖아요. 네, 정지상 과거에 자원급제한 인물이고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서경 출신입니다. 당시 아무래도 개경 귀족 출신들이 주류였을 텐데. 그렇죠. 외척은 대부분 다 개경 문벌 이제 세력이 된 거고. 네네. 이런 서경 출신인데다가 자원급제한 실력파이고 또 문장으로 명성도 높고 네.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자연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같은 서경 출신의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한테 이제 홀딱 반해 있었습니다. 네. 이 서경에서 천문관측 등을 담당하던 백수환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정지상은 이제 이 백수환이라는 인물도 되게 높게 보았고, 백수환 역시도 묘청을 따르는 입장이어서, 네네. 결국은 이제 이 정지상과 백수환 주도로 묘청에 대한 약간의 어떤 신격화 운동을 주정 내에서 펼쳐나가게 됩니다. 네. 네. 그 같은 동양이기도 하고, 네. 또 백수원하고 묘청하고 서로 이제 정지상하고 얘기하면서 서경 중심의 뭔가의 새로운 움직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서 개경의 궁성이 불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묘청이 주장한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개경은 이미 땅의 기운이 셌다. 더 이상 기대할 땅이 아니다. 그런데 서경엔 왕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마땅히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묘청이 하는데 소위 속된 말로 정지상이 여기 꽂힌 거예요. 네. 정말 맞아. 그리고 본인 또 서경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왕인 인종에게 이 묘청은 성인이고 일관이었던 백수하는 그 다음 사람이다. 나라의 일은 모두 이들에게 물은 후에 행하시고 그들이 건의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보존될 것입니다. 상소를 왕에게 올려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서경 천도 운동에 물꼬를 틔운 대표적인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때 정지상이 그 인종의 신뢰를 받으니까 척중경 그 유배 보내는 상소로 상당한 신임으로 이미 얻었어요. 그때 이 정지상이 서명을 받아요. 여러 관리들에게 다 동조하는 사람들 다 이거 서명.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정지상이 때 세니까 서명을 했는데 세 명이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비서명파. 예, 김부식. 그 다음에 이제 임원회라는 그 인종의 장인이었던 인물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의 비서로 있었던 그 이지저, 요 세 명. 요즘으로 치면 비서명파 세 명. 그래도 대부분이 서경천도를 주장하고 나서는 인종도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관리들이 간청을 하니까 이제 일단은 서경으로 행차를 가고 워낙 그 정지상이 성인으로 세웠던 묘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국의 흐름을 보면 인종 5년 3월에 정지상이 상소를 보내서 척준경을 유배를 보내고 나서 지금 인종이 이 정지상 등의 간청으로 서경에 행차하는 것이 그 이듬해인 인종 6년 8월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년 5개월 만에 인종의 중심 정치 세력이 개경에서 정지상을 비롯한 이 서경 세력으로 상당히 급격히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아무리 이제 당시 정치상에 대한 어떤 총애의 뜻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묘청이라는 인물은 조정에 등장하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정치상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이 비서명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료들이 다
그를 성인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이 문서에 서명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정치적 수완도 빼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네네. 마침내 인종이 서경으로 가서 묘청을 만나는데, 예. 공식적으로 이제 첫 대면이에요.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서경천도 주장을 공식화하죠. 뭐 서경의 이문역 지세의 풍수가 기라니 궁궐을 지어서 거처하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해오고 36국의 신하가 될 것이다. 우리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네네. 그 당시로서는 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 짓기를 시작해서 단 2달 만에, 그것도 한겨울 공사를 해서 2달 만에 대관공을 완공합니다. 하여간 이제 그렇게 개경 세력을 견제하고, 서경 중심의 어떤 새로운 그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전과 단절하고 자기의 왕권, 이제 자기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묘청 일당의 주장들은 점점 더 황당하게. 황당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그 최봉심이라고 하는 무관 출신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주장은, 자, 삼한을 편히 다스리려면 세 성인, 바로 묘청과 백수안과 정치자까지 포함하는 이 서경의 세 성인을, 그들을 이제 성인이라 부르고 그들의 말에 잘 따르고 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에게 군사 1000명만 주면 가서 금나라 황제를 체포해오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한 번은 이제 서경으로 행차하는데 이제 갑자기 막 이제 폭풍우가 치고 막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왕이 어디 간지 몰라서 막 찾을 정도로 이렇게 대낮인데 하여튼 뭐 혼비백산에. 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때 이제 묘청에 동행했다가 굉장히 허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럴까 봐서 미리 우사와 풍사한테, 그러니까 그 비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한테 신, 이러지 네. 말라고 얘기하니까 네. 알았다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시건을 하다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건 뭐 허세를 넘어서서 진짜 거의 정말 코믹한 어떤 황당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인데, 네.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인종이 마음속에서 아무래도 의구심이 조금씩 섞여가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이른바 줄여서 얘기하면 대참호 조작 사건, 대동강 참기름 오색띠 조작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사기극이었죠. 네. 이 하루는 그 인종이 이 수용으로 행차하는 시점에 맞춰서 이 대동강 그 수면 위로 이 오색띠가 생겨가지고 찬란하게 쫙 펼쳐진 거예요. 일렁거리는 장면이 이제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제 인종에게 이거 왕이 침을 토해 오색 구름이 뜬 이런 모습이다. 매우 상스러운 기운이다. 네, 이 표를 올려 하례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하니까 인종도 근데 뭔가 이상한 거죠. 자세히 이거 한번 조사해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묘청 측에서 미리 떡에다가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행차에 맞춰서 이걸 이제 이 구멍이 뚫린 구멍에서 이 참기름 기름띠가 쫙 나오니까 이 대동강 수면 위에 오색 영롱한 빛이띠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제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반 신료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그 3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네. 했을 정도로 이제 추종하다가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이런 직후에 이제 당시 임원회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인종의 장인인데, 인종이 폐비되고 나서, 그죠? 예, 이재경 폐비되고 나서 사건 새롭게 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네네. 임원후라고 이름을 고쳐서 보통은 이제 임원후로만이 나와요. 네. 예.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리는데, 이 묘청과 백수한 등이 간특한 꾀를 써서 나라에 환란이 있을까 두려우니 저작거리에서 목을 베어서 환란의 씨를 끊어라. 굉장히 센 굉장히 항소예요. 센 상소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는 다시 이제 이중, 문공효 등이 묘청과 백수한 등을 배척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그 이듬해 되니까 이번에는 이상하게 천재지변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뭐 네네.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고 봄날에 눈과 서리가 생기고 이런 게 계속 벌어지니까 보통 이럴 때는 또 이제 신하들이
하늘에서 귀 기울여 하면서 상소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때 이만이 태주 이윤과 그런 문중의 법에 따라서 정치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하늘이 도한 것은 저 묘청 때문이다. 그를 묘청을 배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묘청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달아 터져나오게 됩니다. 아, 예, 예.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묘청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게 하는 상황이고 더 이상 이제 이전처럼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바로 이렇게 묘청이 이제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느끼고 자기의 이제 말발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종 13년 1월에 드디어 묘청이 난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 바로 이제 묘청의 난인데요. 네. 묘청과 그 서경에 있었던 유참 그리고 이제 무장했던 조광 등이 주도를 하는데 급작스럽게 주도한 것 치고는 초기 과정은 되게 뭔가 잘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예. 일단 서경유수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관료들을 전부 구금하고 네. 그다음에 인근에 있었던 서북면 병마사가 일단 가장 강한 군사를 갖고 있잖아요. 서북면 병마사를 이제 왕의 교지를 위조해서 불러들인 다음에 네. 제압해버리고 예. 그 외에 이제 인근에 있는 성들로부터 이제 말과 뭐 무기 같은 걸 징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단히 병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네, 완전히 채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기에게 반대할까 봐서 서경에 와 있는 개경 사람들은 다 이제 옥에 가두고. 가둬버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때 뭐 누구를 황제로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때만 하더라도 새 나라를 세우지만 이 왕한테 표문을 뒤에 올리던 것처럼 왕이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그 왕을 황제로 받들고 하는 이제 새로운 나라 이런 걸 구상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 난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묘청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지상과 백수한. 네, 정지상과 백수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이때 개경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로 이 난이 벌어진 겁니다. 사후에 이제 백선의 친구가 백선한테 연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사를 했으니까 네,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네, 일으켰다. 빨리 몸을 개경에서 피해서 빨리 와라. 하니까 이 백선이란 이 인물이 또 순진하게 이거를 어쩔까 하다가 왕한테 가서 보여줍니다. 예.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쭉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니까 이게 사실이죠. 그렇게 되니까 왕으로서는 당연히 진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진압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묘청의 동조한 세력부터 먼저 제거를 하자. 정지상, 백수한, 김훈 이런 인물들을 먼저 이제 끌어내어서 이 참수를 시켜버려. 그리고는 이제 묘청에게 추정했던 그 세력들 대부분 이제 유배를 보내고 이제 일단 개경 쪽에 있었던 묘청 세력을 정리한 후에 마침내 김부식이 이끄는 토벌군이 서경으로 이제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김부식의 진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조정의 신하들이나 아니면 함께했던 휘하의 장수들이나 다 같이 빨리 가서 이제 해치우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인데 반해서 김부식은 이제 저들이 이번 반란한 것을 보면 그동안의 세력을 몇 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5, 6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한 것일 거다. 네. 때문에 섣불리 갔다가 이제 기습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주변의 성들한테 공격당하게 되면은 대책이 없어진다. 때문에 천천히 가면서 백성들을 아우르고 주변의 성들을 하나씩 이제 장악해서 그들이 저들을 돕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지구전, 무해전 이런 전략을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김부식의 이 지구전 전략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경에는 빨리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주변의 성들을 하나 둘씩 항복시켜 나가니까 예. 이때 반란군의 주역으로 군권을 진 인물이 조광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조광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조금 있으면 결국 우리 서경 또 함락당하고 결국 자신 또 뭔가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반란 같은 게 일어나요. 조광이 묘청과 당시에 묘청과 함께했던 유참, 그 유참의 아들 목을 베서 이 오히려 개경의 화해 제스처 같이 네. 내가 이들의 목을 bes습니다 하면서 윤첨이라는 인물을 시켜 이 개경의 조정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묘청은 그러니까 엄청 허망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 뭐 한때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뭐 인종을 움직여서 서경천도까지 주도하고 뭐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도 묘청이 난하면 뭐가 되게 진짜 상당히 전투를 했을 것 같은데 정작 묘청의 난 일어나자마자 이 함께 거사를 일으켰던 이 조광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 이제 참수되는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비운의 인물이 되어버렸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 김부식이 전략에 주요했던 거고 네. 그래서 묘청의 난은 사실 끝난 거예요. 아니, 서경의 반란도 이걸로 끝나는 거였는데 네네. 문제는 조정에서 이제 주정 대신들이 보기에는 중에 이제 김부식에 대한 뭐 어떤 지시랄까 이런 게 개입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 김부식이 이제 윤첨이라는 인물이 묘청 등의 목을 갖고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곧바로 조정에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네. 윤첨을 잘 대해주고 하시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니까 이 조정의 대신들이 야 김부식이 한 게 뭐 있냐 빨리 가서 공격도 안 하고 그 주변으로 우회해서 가면서 한 것도 없으면서 쟤네들이 항복하고 목을 보내는 것도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을 권했기 때문이다.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그 목을 갖고 온 사신을 오히려 가둬버립니다. 네. 이건 이제 김부식의 주장을 정면으로 얻서는 이런 행위였고 바로 이 때문에 이 서경에 남아있던 반란의 핵심인 조광은 윤첨을 가뒀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봐라. 결국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결국 이 묘청의 난은 끝났는데 서경의 반란은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는 김부식 부대하고 조광의 부대가 이렇게 싸우는 그렇죠. 그런 양상으로 이제 전개가 그래서 되는데 조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김부식 부대는 서경성을 5개 부대로 나누어 포위하고 인근의 백성들이 일단은 반란군하고 내통하고 가담하지 않도록 일단 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쫙 포위하면 저기는 스스로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 김부식 전략이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군들이 도망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식량이 떨어지고 있는 징표다 이러면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을 명하고 다시 이제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한 토산을 쌓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 토산을 본 조광은 또 겹성을 쌓으면서 또 대응을 하고 이 서로 이제 치열하게 이제 맞서는 거죠. 높이 싸움을 해요. 예, 네. 김부식의 장수들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할 것을 이제 청하게 되고 이때는 김부식도 이제 움직일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결국은 동틀 무렵에 성문을 열고 총공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반란군의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광은 불을 질러 가족과 함께 뭐 스스로 이제 뭐 자기 운명을 예, 이제 스스로 선택한 그리고 거예요. 이 다수 반군 장수들도 자결을 하게 되는 이 결과적으로 이 인종 14년인 1136년 2월에 이제 묘청에 난 발발이 1월이었으니까 1135년 이 정화하기 1년 1개월 만에 진압에 성공을 하게 되고 고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였던 뭐 반란이었죠. 묘청과 서경의 난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개국 이래 최대 규모였던 묘청과 이 서경의 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를 주도했던 두 신하죠. 정지상과 김부식 그리고 인종의 정치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